안녕하세요. 다사랑 연희쌤입니다. 32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출 예상문제 3탄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들어갑니다. 교재 281페이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신체 정렬 방법 알아볼게요. 요양보호사의 무엇과 무엇의 높이로 무엇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정답.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중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체 정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체 정렬이란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체 정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 2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신체 정렬 방법 중 요양보호사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무엇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 신체 정렬 방법 중 요양보호사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이것도 특별히 잘 봐두세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힌다. 혹시 시험 문제 중에 뒤에 놓아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가 아니고 약간 앞에 한 발을 놓는 것이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문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신체 정렬 방법 중 요양보호사는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엇을 굽히고 무엇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문제 3번의 정답은 신체 정렬 방법 중 요양보호사는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가 되겠습니다. 무릎, 허리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꼭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고입니다. 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헷갈리는 문제죠. 허리일까? 무릎일까? 네, 무조건 무릎 이렇게 외우세요. 문제 4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신체 정렬 방법 중에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에 무선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정답. 신체 정렬 방법 중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입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교재 282페이지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 들어갈까요? 자, 침대 위에서 이동 후 한자를 이동한 후입니다.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으로 눕히고 무엇이나 무엇 등에게 보고한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오심이더라고요. 네, 오심은 구토가 나오기 전에 메스꺼운 거. 네, 그것을 오심이라고 합니다. 문제 5번의 정답.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예, 처음 있던 자세로 다시 돌려 눕혀라 그 말이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누구에게 보고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가 되겠어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들은 주로 건강 문제, 즉 대상자의 컨디션과 관련된 문제 등은 시설장이나 꼭 간호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문제 6번.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순서는 침대 매트를 무엇으로 하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네. 침대 매트를 무엇으로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베개를 머리 쪽으로 갖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의 정답.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순서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 두 번째,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세 번째는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바닥에 닿고 힘을 준 상태에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준비 자세였죠. 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는 것은 수평으로 해놓지 않고 세워진 상태에서 환자를 대상자죠. 대상자를 위로 올렸을 때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힘도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대 매트 수평, 두 번째 베개를 머리 이쪽으로 올려놓고 세 번째는 무릎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문제 7번. 침상 머리 쪽으로 대상자를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협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협조할 수 있을 때는 대상자가 무엇 쪽 무엇을 잡게 한다. 네, 정답은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중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을 때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문제 8번.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중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발은 무엇 밑으로 넣어 뭐와 뭐 밑을 다른 팔은 뭐와 뭐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옮기게 되죠. 문제 8번의 정답.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중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머리 밑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대퇴와 둔부를 지지하여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깊숙이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대퇴와 둔부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옮깁니다. 문제 9번.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다가 보면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요. 그랬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여서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문제 볼까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대상자를 무선 쪽에 선다. 9번의 정답은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는 것이다. 즉,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서 있는 것이죠. 문제 10번.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침대 내에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상반신 살펴볼까요? 한 손은
대상자의 무엇에서 무엇을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무엇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하고 자, 하반신 들어갑니다. 하반신은 무엇과 무엇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한다. 문제 10번의 정답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침대 내 이동을 할 경우 한 손은 대상자의 무엇에서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합니다. 자, 목에서 겨드랑이, 허리 아래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한다가 되겠습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 문제 11번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자, 옆으로 눕히는 것은 체위 변경 등과 같이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뭐 욕창이 생겼다든지 한 자세로 있을 때 너무 등이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11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네, 정답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라고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 자, 환자를 돌려 눕히는데 환자의 정면 반대편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가서 섭니다. 문제 12번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방법 중에서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무엇 쪽에 손을 이어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문제 12번의 정답은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방법 중에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옆으로 눕히게 할 때 환자가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히게 될까요? 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든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었을 때는 오른쪽으로 눕히게 되겠죠. 문제 13번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방법 중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어느 쪽 발을 다른 쪽 발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방법 중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놓는다. 즉 다리를 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오른쪽으로 눕히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을 들었죠. 그랬을 때는 반대쪽 발입니다. 왼쪽 발이 되겠죠. 자 손을 드는 쪽과 다리를 올려놓는 그러니까 꼬는 다리는 반대쪽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암기가 쉽겠죠? 14번 옆으로 눕히기에 있어서 자 돌아 눕기의 정상 반응입니다. 돌아 눕기의 순서이기도 하죠. 자 돌아 눕기의 순서는 시선이 먼저 향하고 시선이 먼저 향한다. 그 다음 무엇과 무엇 순으로 돌아 눕게 된다. 문제 14번의 정답 옆으로 눕히기에 있어서 자 돌아 눕기의 정상 반응입니다. 돌아 눕기의 순서는 첫째 시선이 먼저 향하고 그 다음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눕게 됩니다. 자 이때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거나 끌어당길 경우에는 피부 손상이나 통증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덜어서 이동한다.
이 덜어서 이동한다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 15번. 대상자의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문제 15번의 정답은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 대상자가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꼭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 16번. 일어나 앉기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 앉기 업무 중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어느 쪽에 선다. 정답은 일어나 앉기 업무 중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체위 변경과 이동에 있어서 건강한 쪽에 선다. 이것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와 1인 부축하기 이 두 군데에서만 건강한 쪽에 서게 되고 나머지는 불편한 쪽에 서서 대상자를 돌보게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꼭 암기하세요. 1인 부축하기. 자, 뒤에 나오겠지만 1인 부축하기에 있어서는 손상되지 않은 쪽, 자, 건강한 쪽 팔을 지지하게 되고요. 일어나 앉기도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하게 됩니다. 문제 17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일어나 앉기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무엇과 무엇을 지지하고 반대 손은 또 무엇 또는 무엇을 지지하여서 일으켜 앉힌다. 이때 대상자가 무슨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어나 앉기 업무를 할 때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자,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예,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도와줘야 되겠죠? 문제 18번. 일어나 앉기에서 사지마비 대상자입니다. 자, 팔다리를 다 못 쓰는 상태의 환자이죠.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할 경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정답은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다. 즉 대퇴골절이죠. 문제 19번.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정상 반응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업무에서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무엇 쪽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숙여서 얼굴이 무릎보다 무엇 쪽으로 움직이며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에서는 펴진다. 정답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업무에서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네,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상체를 숙여서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며, 자, 얼굴은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에서는 펴진다. 이것이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정상 반응입니다. 문제 20번.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들어갑니다. 자, 같은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뭐가 되지 않죠? 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혈관 내에 무엇이 생길 수 있다. 체위 변경은 무엇과 무엇을 예방한다. 보통
칼로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며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더 자주 변경해야 한다. 정답. 같은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몸이 붓고 혈관 내에는 뭐가 생기죠?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그리고 보통 몇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고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합니다.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더 자주 30분 간격으로 변경해야 하고요. 자, 의자에서는 1시간. 일반 체위 변경 몇 시간이라고 했죠?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 네, 욕창이 생겼을 경우에는 30분 내지는 더 자주 변경해야 하기도 합니다. 32회 요양보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열공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은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하셔서 요양보사 시험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